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 현대시 들어갑니다.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인데 제목만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 왜 일반적으로 봄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해내잖아. 인데 정말 봄이 왔다가 이제 이걸로 끝인 것인지는 시를 분석하면 되겠죠. 자, 항상 잊지 마세요. 시는 동그라미 세모 분석이니까 특히나 이 시는 낯선 시잖아. 낯선 시일수록 긍정 부정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너무나 극명하다. 그러니까 그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우선 EBS라고 써져 있는 그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시를 읽기 전에 첫 번째 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보면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현상의 묘사로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EBS에서 했거든. 자, 어떤 부분, 시상 전개를 이것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잖아. 정말 그러한지 읽으면서 확인할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어떤 현상이요. 그걸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대요. 정말 그러한지 읽어볼게. 비탈진 공터가 있어요. 그 언덕 위 푸른 풀이 쭉 덮이고요. 묘사 맞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푸르른 풀이 나는 거 봄, 계절적 배경 맞잖아. 그리고 그 아래 웅덩이가 있는데 그 옆에 미루나무가 새 그루가 있어요. 그 갈라진 밑동에도요. 푸른 싹이 돋았어요. 자, 이제 눈에 그려지십니까? 묘사라고 하는 건 읽어보니까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 이게 묘사잖아. 계절적 배경이 새싹이 돋는 거니까 봄 맞고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의 묘사로부터 시상 전개를 시작하고 있는 건 맞죠. 이렇게 EBS는 항상 이해.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막 외우려고 하면 끝도 없어 얘들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우리는 이제 시를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새 굴로의 갈라진 밑둥이라고 했거든. 뭔가가 갈라졌다는 건 뭔가 이제 뭔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늙은 나무요.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때로는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때로는 늙은 나무도요 젊고 싶은가 봐. 왜냐면 여기에서 밑동에서 푸른 싹이 돋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푸른 싹 이러면 왜 그런 말 하잖아. 왜 막 생동감, 활기, 뭔가의 시작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푸른 싹을 굳이 동그라미 세모하자면 동그라미 하는 게 맞고요. 뭔가 생동감, 시작, 활기 이런 것으로 생명력으로 치자면 사실 늙은 나무는 그런 생명력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늙은 나무도 그러고 싶은가 봐. 뭔가 생명력을 피우네 라는 이미지로 보셔야죠. 왜? 봄이 왔거든요. 봄이 왔더니 제목이잖아. 이제 푸른 싹이 돋네. 여기까지는 긍정적 맞아요. 그래서 굳이 쓴다면 여기다가 뭔가 생명력, 활기, 긍정적인 거 다 갖다 쓰시면 되고요. 저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이제 선지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다 늙은 나무가 푸른 싹을 피우는 걸 늙은 나무도 이제는 젊고 싶은가 봐. 그래서 푸른 싹을 피웠나 봐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그냥 화자가 자신의 근데 사실 얘들아 시라는 것은 대부분 다 그래요. 시에서 나오는 정서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됐지? 자, 어찌됐건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봄이 오니까 막 푸른 싹이 돋고 뭔가 봄이 오는 것 같은 긍정적인 줄 알았지만 기다리던 것이 당연히 화자 입장에서 우린 동그라미 세모할 거니까 동그라미라면 그것이 이제 오지 않는다라는 건 부정이고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오지 않을 거거든. 아무리 봄이 왔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를 여기다가 굳이 써주자면 뭔가 절망적인 이미지요. 혹은 비관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아.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하지만 비틀었는가를. 비틀면 죽는 거거든요. 돼지 멱 다는 소리라는 말이 이따가 나올 건데 목 다는 소리다라고 이제 보통 멱 다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비틀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목이 졸리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이거 부정적인 현상이잖아. 어쨌든 누가 그렇게 했는가를 나도 안다. 이제 알아요. 돼지 목 따는 동네에 부정적인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요. 부정적인 동네에 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더디고 나른한 그런 세월이에요. 지금은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봄이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으니까요. 봄이 왔지만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 더디고 나른한 세월 같은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토를 달자면 뭔가 무기력한 더디고 나른해. 그냥 늘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든가 아니면 보통 우리 이런 거 너무나 뭐라 그러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없는 뭐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무기력 아니어도 권태로움 같은 거로 다른 단어로 쓸 수 있겠죠. 어쨌든 부정적이죠. 내가 매번 얘기해, 얘들아,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된다고. 너희가 시험 볼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EBS 강의니까 다 써주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이 정도 이해는요 크지 않아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요. 묵다는 나른한 세월이요. 우리의 세계가 부정적인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묻는다. 자, 여기도 썼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한 건, 자, 쭉 내려와서 EBS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1인칭 복수어를 사용했고요. 그럼으로써 화자 이외에 다른 이들도 또한 그런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우리의 구분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당연하죠. 뭔가 무기력한 삶 속에 푸른 싹이 긍정, 그렇죠. 뭔가 활기, 변화, 새로움, 생동감, 괜찮지? 그런 것이 이제 생길까라고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내 생각, 저는 비계를 잘 안 좋아해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삼겹살 비계 정도 먹는데 이렇게 막 비계 막 이러면 삼겹살도 아주 그냥 정말 빠져 구워야만 돼. 안 그러면 이렇게 하얀 비계 이러면 잘 못 먹거든. 근데 비계처럼 씹히면 전 당연히 생어요. 저는. 하지만 화자 입장이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더구나 달짝지근한이라고 했거든. 그러니 여기를 모르겠다면 제가 동그라미 세모 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걸 이제 수능에서 실현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는 건 넘어가라. 정말 여기다 동그라미 해야 되세요. 비계처럼?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까지 그 시험 시간에 고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넘어가시고요. 정말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묻는 것만 대답을 하는데, 설사 이 부분을 물었다면 보기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선지를 활용하면 설사 얘를 몰라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만 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여기서의 비계처럼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긍정이지만 부정적인, 예를 들면 좀 안일한 삶 같은 거. 그냥 그래 달짝지근하죠. 좀 맛깔스러워서, 혹은 약간 착착 늘러붙으니까 그래 맛깔스러워서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지만,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니까 모르면 넘어가도 된다. 근데 결과는 조금 좀 부정적이죠. 왜냐? 앞뒤가 부정이거든. 저 뒤에 읽어볼게요. 그런 혀, 항시 우리들의 삶은요 낡은 유리창에, 낡다라는 표현 명확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먼지가 끼어 있는 그런 풍경 같은 거 당연히 세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인식을 하면서 먼지 낀, 그러니까 그런 변화 없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어요. 그 잠에서 깨일 때는요 솟아오르고 싶었답니다. 일반적인 상승 이미지? 이렇게 막 힘들 때, 그리고 이제 깨어날 때쯤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소망. 그냥 싶었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간단하게 쓰자면 화자의 소망 하시면 되고요. 싶었던 거니까 화자의 소망이니까 긍정적인 거.
실제로 솟아오르도 안 오르도 뭐 얘가 그냥 자기는 정말로 날아오르고 싶었어. 내 몸이 하늘로 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항상 신은 비유적인 거니까. 어쨌든 뭔가 상승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른하고 뭔가 더디고 이렇게 쭉 늘어앉듯이 무기력하지 않고요. 솟아오르고 싶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솟아오르고 싶었다와 같은 이미지로 쓰인 게 그 뒤에 나오거든. 읽어볼게요. 세차장 마치 고모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요. 갈갈이 찢어지면서 아우청 치면서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점점점점 이라고 했지만 얼핏 보면 막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고 이게 뭐 미친 사람이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솟아오르고 싶었어요. 마구 움직이고 싶었어요. 이쪽 세모인 것과 반대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쓸게요. 세차장부터 출발해서 몸부림치면서 점점점까지는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굳이 쓰자면 역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뭐가 됐든 화자의 소망대로 뭔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고 싶었어요. 열정과 열망이란 단어가 선생님 저는 호수, 세차장의 호수를 보고 생각이 나질 않아요. 괜찮다. 동그라미를 찾으면 된다. 그러고 싶었어요. 계속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거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죠. 끝났죠? 마지막 돼지 목 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한 번 더 세모 부정 얘기하고요. 풀리발에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에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석탄층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지층 얘들아? 가슴 저 속 안에 원래 땅으로 치면 저 아래에 가슴 저 속에 깊게 파묻혀 있을 뿐인 거예요. 석탄층이 깊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그럴 일은 없고요. 이렇게 깊게 파묻혀 있어요. 나의 꿈과 열망과 열정 같은 것들은요 없어요. 저 깊 밑에 응어리진 채로 남아있는 열정일 뿐입니다. 로 끝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 제목 자체가 다시 봄이 왔다 이지만 다시 봄은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망, 우리가 원하는 역동적인 삶은 오지 않았다. 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야겠지. 이해되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지 않은 삶, 긍정, 부정을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작품이고요. 봄은 왔으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작품이 많이 미안해. 어머. EBS 안 보고 넘어갈 뻔. EBS는 보고 넘어가자. 다시 이제 맨 위로 올라옵니다. 자, 맨 위로 오시면 거기 부분 가로친 거는 제가 여기 필기해둔 것과 유사해서 여러분이 그 원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쓰시고요. 자, EBS에서 표현한 건 확인하고 가야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봅니다. 더디고 나른한 세월에 대해서 EBS는 우리가 불모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네, 맞죠? 꼭 불모의 세계라는 표현을 안 써도 괜찮은 거야, 얘들아. 그냥 부정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도 맞지만 어쨌든 EBS에서는 부정적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썼네. 이걸 그냥 한번 봐두라는 거예요. 자, 내려옵니다. 두 줄 내려오니까 먼지 낀 풍경 역시 부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었잖아. 그걸 EBS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다. 괜찮죠?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네. 쭉 내려올게요. 맨 아래쪽에 석탄층에다가 밑줄 긋고 EBS가 이렇게 썼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억눌려 있음. 석탄층이라는 게 지층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눌려서 이제 막 쌓이고 그래서 깊었다 저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열망 같은 것들은 저 밑에 억눌려져서 응어리져서 밑에 그냥 깊게 깔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이렇게 EBS 표현과 함께 첫 모르는 작품이지만 분석하면서 동그라미 세모하고 단어들을 보면서 내용을 찾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해도 또한 잔소리 또 할게요. 올해도 또한 EBS에서 한 작품 정도 나올 수는 있으나 한 작품 정도는 100% 낯선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비 정도만 된다면 여러분들 나한테 지겹게 현대시 수업 듣고 있잖아. 이 정도 대비만 된다면 그래서 좀 알 것 같아요. 저 동그라미 세모 정도는 할 수 있어야만 돼도 현대시는 틀리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